이번 시간에는 중거리 송전선로와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와 장거리 송전선로는 단거리 송전선로와 달리 송전과 수전의 관계를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단자 정수는 회로 이론 과목에서 공부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적용을 하는데 4단자 정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적용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자 정수가 뭐냐면 4단자 정수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려면은 회로 이론에서 4단자 정수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4단자 정수를 행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4단자 정수는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우리가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로 나타내는데 그 사이의 관계를 ABCD란 4단자 정수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A는 뭐냐? 전압 이득입니다. 전압 이득. B는 뭐냐? B는 임피던스 요소예요. 던스 요소고, C는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 D는 전류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로 나타내는데 그 사이에 4단자 정수, 4개의 정수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것이고,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이의 관계를 4단자 정수 ABCD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4단자 정수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행렬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4단자 정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A1, B1, A2, B2, I1, B1, C1, D1, C1, D1이고요. A2, B2, C2, D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체 4단자 정수는 전체 4단자 정수 ABCD는 A1, B1, C1, D1과 A2, B2, C2, D2를 행렬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때 ABCD는 어떻게 되느냐? ABCD는 행렬 어떻게? A1, A2 플러스 B1, C2죠. A는 A1, A2, B1, C2. 그 다음에 B는 행렬입니다. A1, B2 플러스 행렬해서 B1, D2. 이렇게. C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C1, A2 플러스 D1, C2.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행렬해서 C1, B2 플러스 D1, D2.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결과만 했지만은 이번 시간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썼는데요. 더 자세한 부분이 알고 싶으시면 회로 이론에서 4단자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관계를 이러한 행렬로 계산하는 것을 중거리 송전선로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선로정수가 있습니다. 선로정수가 있는데 이렇게 R과 L과 C가 있다고 합니다. 중거리 송전선로는 R에 C까지만 취급하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R이고요. 얘는 JωL입니다. 리액턴스는. 그 다음에 얘는 JωC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데 JωC분의 1은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나타내려면 이렇게 어드미턴스로 나타내고요. R, JωL이고 JωC분의 1을 얘를 병렬로 연결하면서 Jω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JωC로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과 JωL을 임피던스 요소고요. 얘가 임피던스 요소고 요것 있죠? 요것을 우리가 어드미턴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된 것을 임피던스 요소, 병렬로 연결된 것을 어드미턴스 요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이렇게 중거리 송전선로는 집중적 수회로라 그랬습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집중적 수회로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뤘던 회로를 중거리 송전선로를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릴게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를 두 가지 방법 1번 T형, 2번 파이형 회로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T형 회로, 파이형 회로인데 보세요. 지금 얘는 입력 쪽에 임피던스가 모두 모여있고 출력 쪽에 어드미턴스가 모두 모여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입력이 왜 임피던스만 있고 출력이 어드미턴스만 있느냐? 공평하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T형 회로는 뭐냐면 모양이 T 모양이요. 이렇게 전체 임피던스를 입력과 출력에 골고루 나누는 겁니다. 얼마? 2분의 임피던스와 2분의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를 입력의 2분의 임피던스, 출력의 2분의 임피던스. 그럼 전체 임피던스가 되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다? T형 모양이라고 해서 T형 회로로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형 회로는 뭐냐면 파이형 회로는 이렇게 임피던스를 가운데 두고요. 어드미턴스를 2분의 어드미턴스, 2분의 어드미턴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파이형 회로라고 합니다. 파이형 회로. 그러면 지금 T형 회로, 파이형 회로인데 둘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결과는 외우시면 되는데 식을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T형 회로를 앞에서 했던 4단자 정수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T형 회로를요. 그러면 예, 한번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한번 보고요. 시험장에서 유도하셔도 되고 공식을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크게 변형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볼게요. T형 회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2분의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라고 했을 때 각각을 우리가 나누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나눕니다. 그러면 2분의 임피던스 첫 번째 부분 얼마? 전압이득 1, 전류이득 1의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의 어드미턴스 0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어드미턴스만 있는 것 1, 1에 0의 어드미턴스가 되고요. 요거. 세 번째는 똑같죠. 1과 2분의 임피던스.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행렬로 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요것과 요것 먼저 행렬로 나타내 봅니다. 얼마냐? 행렬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z 곱하기 y 하니까 2분의 zy. 행렬 얼마예요? 2분의 z가 되죠. 1 곱하기 0 플러스 2분의 z 곱하기 1. 행렬하니까 y. 하니까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과 얘 1, 2분의 z, 0, 1을 나타내보니까 얼마? 행렬 1 플러스 2분의 z와 예. 그 다음에 행렬 얘가 어떻게 돼요? 2분의 z에 1 플러스 2분의 zy 플러스 2분의 z 이렇게. 그 다음에 행렬하니까 y 행렬하니까 2분의 z 플러스 1 하니까 1 플러스 2분의 zy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중거리 송전선로를 T형 회로로 나타내어서 4단자 정수를 구해보니까 A는 얼마예요? 1 플러스 2분의 ZY예요. A는 1 플러스 2분의 ZY. 그 다음에 D도 똑같죠? A는 D는 1 플러스 2분의 ZY입니다. 그 다음에 C는 Y죠. C는 Y가 됩니다. D는 얼마냐? D는 약간 정리가 필요한데 2분의 B죠. B는 2분의 Z에 1 플러스 2분의 ZY 플러스 2분의 Z 하면 2분의 Z 플러스 4분의 Z의 자승 Y 플러스 2분의 Z. 그러면 Z로 묶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Z로 묶었죠? 2분의 1 플러스 4분의 ZY 얼마? Z에 1 플러스 4분의 ZY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A는 D는 1 플러스 2분의 ZY, C는 Y고요, B는 Z에 1 플러스 4분의 Z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4단자 정수에서 4단자 정수 관계 뭐라고 했어요? ES는 A야 플러스 B야, IS는 CER 플러스 DIR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럼 구한 T형 회로로 나타냈을 때 구한 4단자 정수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ES는 얼마? ES는 1 플러스 2분의 ZY의 2야 플러스 B는 얼마다? Z에 1 플러스 4분의 ZY Y의 I야. IS는 C야. 그 다음에 D 얼마? 1 플러스 2분의 ZY의 I야. 이렇게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을 T형 회로로 구한 4단자 정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A, B, C, D를 뭐 암기해 주셔도 되고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유도하셔도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시는 경우도 있고, 시험장 가서 이거 어느 세월에 유도하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T형 회로고, T형 회로. 그 다음에 파이형 회로도 비슷해요. 보세요. 파이형 회로는 ES와 IS인데, 보세요. A와 D는 똑같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ZY의 2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T형
T형 회로에서는 어드미턴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C2R이었죠. C2R이었습니다. 그런데 Y2R죠. Y2R. 네. Y2R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나? 얘가 임피던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ZIR이 됩니다. ZIR. 예. 요거 Y2R이고요. Y2R이고 파이형 회로에서는 ZI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형 회로에서는 어드미턴스가 요거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얼마? Y에 1 플러스 Z 1 플러스 4분의 ZY를 Y로 바꾸면 돼요. Y에 1 플러스 4분의 ZY 이하 플러스 똑같아요. 1 플러스 2분의 ZY에 I야. 요렇게 해서 T형 회로 외우시고 나서 파이형 회로도 그냥 변형한 거 있죠. 요것만 바꿔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네. 제가 뭐 유도 과정은 조금 귀찮고 복잡했는데 결과식 자체는 외웠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로의 병렬 접속 시 선로 점수입니다. 병렬 접속 시. 우리가 계통 연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계통과 이러한 계통을 이렇게 연결해서 부하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통과 이러한 계통은 병렬 연결이 돼요. 병렬 연결. 그래서 직렬 연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로에서는 보통 병렬 연결이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임피던스를 똑같은 임피던스를 병렬 연결하면 얼마? 2분의 임피던스가 됩니다. 임피던스. 그런데 어드미턴스라고 보면 얘는 병렬 연결하면 얘는 2배의 어드미턴스가 돼요.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병렬로 한다고 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병렬 연결했을 때 선로의 병렬 접수 선로 정수 A, B, C, D는 요것은 A와 B, D는 전압과 전류는 똑같아요. 근데 병렬할 때 임피던스가 뭐예요? 우리가 B가 임피던스였었죠. 따라서 2분의 임피던스가 되고 어드미턴스는 뭐가 된다? 2배의 어드미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는 반이 되고 어드미턴스는 2배가 된다. 네, 요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뭐냐면 무브와 충전 전류예요. 무브와 충전 전류.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부하가 있는데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부하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부하가 없으면 무부하가 됩니다. 무부하가 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0이에요. 그래서 무부할 때는 수전단으로 흐르는 전류가 0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무부하 충전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선로의 충전 용량 있죠. 정전 용량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흐르긴 흘러요. 무부하로 하더라도 작은 전류가 흐르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부하 충전 전류라면 IR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4단자 정수에서 A 이하 플러스 B I야 IS는 C 이하 플러스 D IR에서 무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IR이 0이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ER은 A분의 ES 이렇게 되고요. A분의 ES 이렇게 되고 그럼 IS는 어떻게 되느냐? IS는 ER이 얼마? A분의 ES니까 C 곱하기 A분의 ES는 A분의 C
ES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브할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수전단 전류죠. 그런데 송전단 전류는 여기는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류니까 0이니까 송전단 전류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선로에 보면 이렇게 선로 보면 대지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하를 충전하죠. 충전해서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충전 전류라고 이것들은 무브할 때도 흐릅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류가 0이 됐다 하더라도 송전단 전류는 이러한 관계 IS는 A분의 C, ES만큼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기억해 주시고 최근에 실기에서 기사 실기에서도 이런 관계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실기에서 이런 4단자 정수가 거의 출제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설로 보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설로. 마지막이죠. 우리가 단거리는 RL만, 중거리는 RLC만, 장거리는 RLCG까지요. 우리가 1장의 문제 중에서 애자가 4개가 직렬로 연결된 애자연, 그것을 우리가 컨덕턴스로 나타냈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전설로 보면 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철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에서는 그런 애자의 컨덕턴스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R과 X, L, 그 다음에 C와 G까지 고려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철탑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장거리 송전설로는 RLCG, 얘가 임피던스 요소고 얘가 어드미턴스 요소입니다. 임피던스 요소와 어드미턴스 요소가 되고 이게 똑같은 반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얘는 분포 정수회로로 나타내게 됩니다. 분포 정수회로. 단거리와 중거리는 집중 정수회로, 장거리는 분포 정수회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똑같이 4단자 정수로 나타내는데 그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먼저 4단자 정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Z0라고 해서 특성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면 임피던스예요. 말 그대로 송전과 수전 사이에 전류와 전압의 비입니다.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특성 임피던스예요. 이것이 임피던스가 RL, 어드미턴스가 CG로 구해지는데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해서 전파 정수예요. 전파 정수는 감쇄 정수. 크기가 얼마나 감쇄하느냐, 그 다음에 위상이 얼마나 변하느냐, 위상 정수로 나타내는데 감쇄 정수는 그러니까 알파, 얘를 감마로 나타냅니다. 요거 전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전파 정수는 루트의 ZY입니다. 루트의 ZY. 그래서 제가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4단자 정수를 구하는 방법 복잡하기 때문에 유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때 4단자 정수가 어떻게 되냐면 A와 D는 똑같습니다. 대칭이라 보시면 얘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3, 우리가 쌍곡선이죠. 쌍곡선에서 감마 L. D도 똑같아요.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감마 L.
B는 임피던스였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 Z0 곱하기 하이퍼블릭 사인의 감마 L, 하이퍼블릭 사인의 감마 L. 얘는 어드미턴스 요소죠. 임피던스 역수 Z0보다 1에 하이퍼블릭 사인의 감마 L. 예. 요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송전전압 ES는 A 이하 얼마? A가 얼마?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L의 이하. B 얼마? B 이하 얼마? Z0의 하이퍼블릭 사인의 감마 L. 예, I야. 그 다음에 IS는 CER이죠. Z0분의 1의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의 예, 이하 D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의 I야. 요렇게 나오고 뭐 시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요. A, B, C, 예, D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Z0는 루트의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고요. 이거 감마 있죠? 감마는 루트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다.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미턴스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했지만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입니다.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렇게 있다고. 얘가 첫 문자에 R이고 J오메가 S. 얘가 J오메가 C. 어드미턴스로 나타났으니까 J오메가 C고 얘가 G입니다. G. 했을 때 얘가 임피던스 요소. 따라서 얼마? 임피던스 요소는 R 플러스 J오메가 S. 어드미턴스 요소는 뭐다? 요거 G를 할게요. G 플러스 J오메가 C. 만약에 무손실이다. 손실이 없다. R과 G가 0이 되고 무손실에서는 R과 G가 0이 되고 J오메가 약분되니까 이때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손실이 없다. 그러면 루트 C분의 L이 되고요. 근데 송전선로에서는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R보다 X 성분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X가 R보다 한 6배 정도 더 커요. 네, 뭐 그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R보다 X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 이 R과 G를 무시하고 특성 임피던스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뭐 아무런 R 값과 G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특성 임피던스를 루트 C분의 L로 계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R 값과 G 값이 주어졌다면 이 공식이 대입하시고 주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 공식이 대입하셔도 된다. 그 다음 전파 정수는 루트의 ZY입니다. ZY. 그래서 R 플러스 J오메가 L 곱하기 G 플러스 J오메가 C인데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R 값과 G 값 무시한다면 어떻게 돼요? 루트의 J오메가의 제곱 LC. J오메가 제곱 루트 받고 나오죠? J오메가 루트 LC로 나타낸다. 이것은 전파 정수인데 전파 정수는 감소의 정수와 위상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은 회로 이론 시간에 하고요. 회로 이론 시간에 해주시고 전력공학 시간에는 보통 송전선로에서 R값, G값보다는 A값과 C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네,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속도.
회로 이론과 전기 자기학에서 모두 합니다. 전파속도 V는 루트 LC분의 1입니다. 전파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2당에서 선로정수, 제가 계속 2당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3당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2당에서 했던 선로정수 중에서 A값과 C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C분의 L이라 그랬습니다. C분의 L. 결과적으로 R값과 G값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통전선로에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2단에서 했었죠.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C는 0.02413 R분의 D입니다. 이거 많이 보시다 보니까 벌써 외우셨죠? 외우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 7판에 10번 정도 썼거든요. L은 0.05 플러스 0.460 로그 10 R분의 D고 C는 로그 10 R분의 D분의 0.02413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 L에서 요 부분만 한번 볼게요. L에서 얘는 0.05고요. 얘는 0.460입니다. 이 값은 보통 반지름 분의 선간 거리이기 때문에 이 값은 보통 1보다 더 크죠. 당연히 1보다 더 큽니다. 2라고 보면 0.460은 약 0.5죠. 얘는 0.05고 얘는 0.5예요. 그러면 0.05고 0.5면 얘가 얘보다 10배 큽니다. 그러면 얘는 크게 그 값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0.5고 0.05면 10분의 1이니까 이 값 없어도 이 값이 거의 L 값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세요. L 값을 어떻게? 요걸 빼고요. 0.4605에 10의 R분의 D 하고 C값 얼마? 10의 R분의 D 분의 0.02413 이라고 하면 이것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는 미리엘리 퍼 킬로미터고요. 얘는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미리엘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페로시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로그 10의 R분의 D가 위로 올라가면서 로그 10의 R분의 D가 제곱이 되어서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오고 0.023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0.4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결과적으로 Z0는 얼마냐면은 이걸 계산하면 138이 나와요. 138. 그리고 나머지 로그 10의 R분의 D 제곱을 해서 밖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로그 10의 R분의 D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죠. 특성 임피던스는 138 네, 로그 10의 R분의 D입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R분의 D는 얼마요? 138분의 특성 임피던스 Z 제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다시 처음에 인덕턴스 얼마? 0.05 곱하기 0.4605 곱하기 로그 10의 R분의 D인데 로그 10의 R분의 D 대신에 어떻게 된다? 138분의 Z0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C값은 얼마요? C값은 0.02413이고요. 로그 10의 R분의 D 로그 10의 R분의 D 대신 얼마? 138분의 Z0 즉 특성 임피던스 가지고 특성 임피던스 값을 알고 있으면 L값과 C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선로의 L값, C값. 그래서 요 관계 이 공식은 외우고 계시리라 믿고요. 로그 10 R분의 T값 138분의 Z0다. 요 값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장 이론 부분이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가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리는 것도 그 복습의 의미도 있고, 이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도, 이론에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문제풀이에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풀이도 꼭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